안녕하세요. 이원우의 구곡 산고와 제천을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 최식입니다. 이원우 선생은 일찍이 의당 박세화 선생의 문인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용화 구곡과 의당 문인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원우 선생과 양재혁 선생, 그 다음에 유지혁 선생, 그 다음에 양재명 선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원우 선생님의 문집으로 알려진 구곡산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구곡산인으로 자처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구곡과 관련된 시문을 남기고 계신 이원우 선생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원우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우 선생은 1880년 지금의 그 제천 덕산면 성암리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본관은 경주고, 자는 사선이며, 호는 확제, 그리고 또 구곡산인, 즉 현재 그 문집이 구곡산고로 알려진 것처럼 확제라는 호도 쓰셨지만 오히려 구곡산인을 더 널리 쓰셨다는 것을 현존하는 문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포 이종국의 아들로서 1962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 이원우 선생의 수학과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 의당 박세화 선생과 회당 유흥선 선생에게 수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원우 선생의 문집 안에는 구곡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의당 박세화 선생님이 그 불억산 아래에 설정하셨던 용화 구곡과 관련된 기록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계 구곡이라고 해서 그 김해일, 김이만 부자와 관련된 단계 구곡과 관련된 또 저술도 남기고 계시고요. 또 제남구곡이라고 해서 제천과 관련된 구곡에 관련 또 기록을 남기고 계시고, 또 옥호동기라고 해서 그 요옥동이라고 해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요옥동을 찾아보면 옥녀봉 아래에다 요옥동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은거하고 또 제자를 양성했던, 그래서 강학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당 박세화 선생의 학문을 계승하고, 그리고 또 용화 구곡을 계승해서 제천 일대의 구곡을 설정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또한 저서는 구곡산고 8책과 문의잡저라고 하는 두 저술이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구곡산고라는 저술은 어떠한 체제와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 구곡산고는 현재 필사본 8책으로 크게 나눠보면 시고 3책, 잡고 3책, 경의문답 1책, 그 다음에 어록 경의문답 1책, 이런 식으로 8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곡산고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이원우 선생의 삶이라든가 그분의 시문활동이라든가 강학활동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먼저 구곡산고 제1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곡산고 제1이라고 외제에 써 있고, 외제의 시, 그리고 내제에는 시고 1이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시라고 외제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절구부터 5원 절구부터 7원 율시까지 총 300수에 이르는 시 작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5원 절구 26수, 5원 율시 23수, 7원 절구 82수, 7원 율시 169수입니다. 다음은 구곡산고 제2입니다. 외제에 시로 되어 있고 내제에는 시고 제2라고 써 있고, 아까 제1의 연속성과 마찬가지로 7원 율시만 수록되어 있는데 전체 215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곡산고 제3입니다. 근데 구곡산고 제3은 좀 앞에 1, 2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첨이라고 했는데요. 앞에 보셨던 그 제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그 제목의 구곡산고는 그대로 썼는데 제3에서는 붙였습니다. 이 붙인 거는 이제 제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제에는 시라고 써 있고 내제에는 시고 1이라고 써 있는데 총 159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1, 2, 3 하면 시체별로 수록이 된다면 제3에는 5원 유의시가 7원 유의시가 수록되는 게 맞을 텐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5원 절구도 한 수 들어있고 5원 유의시도 2수, 7원 절구 5수, 7원 유의시 151수, 즉 시체별로 다양한 시가 총 159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구곡산고라고 하는 시문집을 편찬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유편의 성격으로 이전에 제1, 2권에서 1, 2에서 누락된 작품을 수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구곡산고 원래 제4가 돼야 되는데 산고 제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외제는 서, 편지글과 문의, 그 다음에 내제는 잡고라고 수록되어 있고, 그래서 서, 문의와 관련된 46편의 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곡산고 제4입니다. 외제에는 제문 및 가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제에는 마찬가지로 잡고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문은 39편, 상량문 1편, 기우문 1편, 그 다음에 통고문 1편, 유사 1편. 그 유사가 바로 아버님이었던 석포 이종국 선생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은 구곡산고 제5로 수록된 내용입니다. 외제에는 서문, 기문, 발문, 잡명, 사, 설, 잡저로 써 있고 내제에는 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 20편, 기 24편, 발 7편, 잠 3편, 사 2편, 명 7편, 찬 2편, 설 12편, 잡저 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곡산고 제6으로 써 있는 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구곡산고 제3에 써 있던 외제 시로 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에 보면 신해년, 맹하, 서우, 경의문답이라고 해서 1911년에 여름에 작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외제에는 경의문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제를 보면 과정이라고 해서 45조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날 일정을 정해서 공부를 한 걸 이제 요약하는 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만 수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가 중간에 수록되어 있고 또 기문이 수록되어 있고 또 논에 해당되는 논설문이 또 한 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오원절구 한 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곡산고 제1에 나오는 작품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 오원율시 두 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봤던 구곡산고 시고에 미수록된 작품입니다. 또 칠원율시 18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구곡산고 제2에 13편이 수록되어 있고 또 5수는 수록되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기1편도 제5편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고 또 존화양이론이라고 하는 한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곡산고라고 하는 이 작품 제6 같은 경우에는 1911년에 과정과 관련된 작품과 수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일정 부분의 많은 작품들이 이후에 추가되어 수록된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곡상고 제7입니다. 앞서 본 구곡상고 제첨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제첨이 되어 있고요. 외제는 어록 및 경의문답. 경의문답은 우리가 바로 앞에 봤던 그죠? 외제의 경의문답과 똑같은 내용이 경의문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원우 선생의 말씀을 기록한 어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의문답이라고 해서 60조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문답이라고 해서 28조목이 있고, 또 성악지묘초라고 해서 성악지묘를 읽고서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초록한 게 25조목이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곡상고라는 걸 보면 전체 8책인데 제7까지 제목이 되어 있고, 구곡상고 같은 경우에 제3이 하나는 시고고 하나는 이제 서문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다면 구곡상고의 편찬 과정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초고본은 본래 6책이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 말했던 제1과 제2는 내재가 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고 2책. 그 다음에 또 잡고라고 내재가 되어 있는 게 제3, 제4, 제5가 잡고 본래 3책이었고, 그 다음에 어록과 경의문답을 한 책으로 묶은 게 제6. 그래서 초고본은 구곡상고 6책이 이루어졌다가 이후에 이제 8책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걸 이제 계고본이라고 제가 명칭을 해봤습니다. 계고본 8책은 시고가 3책으로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본래의 제1, 제2 책은 본래 시고 2책이었다가 아까 본 것처럼 제3책은 제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이고요. 잡고 같은 경우에도 3책은 동일하죠. 제3, 제4, 제5. 근데 경의문답이라고 해서 제6은 그죠? 신해년 여름에 썼다고 하는 이게 제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6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본래 어록 경의문답으로 되어 있는 게 제6이어야 되는데 이제 표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첨이 되면서 제7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고본은 현재 전하는 구곡상고는 8책본이 이런 식으로 전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구곡상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첨을 가지고서 계고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건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곡상고 제3 제첨한 그 내용은 제1, 제2가 시체별로 배열된 것과는 달리 시체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집 같은 경우에 시문집 같은 경우에 시체별로 배열되는 동시에 또 연대순으로 창작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유독 구곡상고 제3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시체별 구분뿐만 아니라 연대별 구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본 이후 추가로 시고를 완성하여 제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곡상고 제6 제첨한 부분이죠. 이 내용은 1911년 과정 45조목 가운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45조목 가운데 중복되는 또 유사한 질문이 있고요. 또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제7에 있는 경의문답 혹은 강의문답과 또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 45조목 가운데 5조목의 유사한 질문에 대한 중복이 일어나고 답변은 조금씩 다릅니다. 즉 과정 45조목 안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중복된다. 이건 뭐냐면 동일한 내용을 이후에 다시 보충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1911년에 과정의 45조목 가운데 아마 일부가 작성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에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추가해서 수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45조목 가운데 4조목의 질문은 제7 강의 문답의 질문과 유사합니다. 또 한 조목의 질문은 또 제7의 경의문답 질문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1911년에 완성한 과정을 수록한 구곡삼고 제6 제첨이 되어 있는 이걸 토대로 제7의 경의문답 혹은 강의문답이 보다 내용을 보완하고 보충해서 또 혹은 수정해서 마지막으로 문집으로 완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 경의문답은 1911년 여름에 작성한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초고본 어록 경의문답 1책으로 되었고 이후 경의문답을 추가하여 제6으로 제첨하여 초고본 어록 경의문답 1책도 제7로 제첨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곡삼고의 현재 8책은 초고본 6책을 나중에 수정한 개고본 8책으로 완성된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제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원우 선생은 제첨과 관련된 많은 신문을 남기고 계십니다. 특히 문집 제2, 구곡삼고 제2에 보면 제천 8경이라고 해서 제천을 대표하는 8군데를 작품한 대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천 같은 경우에는 산도 깊고 물도 많아서 다양한 풍경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청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보면 제천 10경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제천 10경을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현재 제천 10경은 보는 바와 같이 의린지, 박달재, 월악산, 청풍문화단지, 금수산, 용화구곡, 송계계곡, 옥순봉, 탁사정, 배론성지를 이제 10경으로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8경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관동 8경, 또 단양, 옆에 있는 단양 같은 경우에도 단양 8경. 근데 제천은 이상하게 10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10경의 근거가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10경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원우 선생의 구곡삼고 제2에 수록된 제천 8경을 보면서 이 제천 8경이 과연 이거야말로 제천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관광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임호조수, 임호라고 하는 건 의림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사귀승, 연사는 백년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암유어, 대암에서 이제 논이는 물고기, 그래서 이제 구곡과 관련돼서 다양한 바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암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난정명탄, 난정은 관난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난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병루추월, 여기는 이제 청풍문화단지에 있었다는 한병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능강춘범, 이 능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수산에 지금도 이제 제천 10경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금수산과 관련돼 가지고 유명한 그 금수산 관련돼서 소개하고 있는 게 이제 용담폭포와 능강 구곡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의 그 능강을 말합니다. 즉 금수산의 능강을 의미합니다.
옥순기석은 옥순봉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월악만풍은 월악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오늘날 제천시에서 말하는 제천십경, 어떻게 보면 제천십경의 그 배론성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주교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제천십경보다는 학제 이원우 선생이 말했던 그 제천팔경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천팔경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원우 선생은 다양한 이제 구곡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단계 구곡입니다. 단계라는 건 본래 단계는 김해일이라고 하는 분과 그 다음에 학고 김이만 부자가 응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김해일 선생의 문집이 단계집이라고 하는 게 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단계 구곡의 실마리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형제암, 그 다음에 수륜암, 탁조감, 혹은 유마암, 계명, 용암, 유제, 이절처럼 그 단계 구곡에 있었던 바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학고 김이만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학고집에 보면 영모정 시병이라고 해서, 영모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자죠.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경에 대해서 10가지 풍경에 대해서 읊은 대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목이 10가지가 송돈, 형제암, 유선암, 그 다음에 조대, 그 다음에 상완사암, 하완사암, 그 다음에 옹암, 병풍암, 병풍담, 은표암, 와룡암 해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구곡과 관련해서는 학재 선생이 이제 단계 구곡기를 1905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원우 선생은 단계 구곡을 용암, 관청, 합추, 그 다음에 추담, 그 다음에 양류장, 완사암, 봉암, 조대, 유선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원우 선생의 단계 구곡기는, 단계 구곡기에서 말하는 단계 구곡은 단계 김해일, 그 다음에 학고 김이만이 설정했던 그런 풍광들을 다 수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06년에 침류정이라는 것을 단계정에다 이제 세우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침류정이라고 하는 건 본래 박세화 선생이 용화 구곡 하류에 만들었다는 침류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원우 선생의 단계 구곡은 박세화 선생이 설정했던 용화 구곡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옥동과 강학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요옥 구곡기는 전하지 않고요. 요옥동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옥동은 어디냐라고 하면 그 요옥동기에 읽어보면 1910년에 쓴 요옥동기에 보면 옥녀봉 아래에 그 요옥동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그 옥녀봉이라는 게 어디냐 찾아보면 면이산이라고 하는 정상을 이 지역에서는 옥녀봉이라고 불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7년 같은 경우에 나근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또 19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심제라고 하는 제시를 짓습니다. 즉 뭐냐면 1910년 용화 구곡이 이제 1909년에 박세화 선생과 윤흥선 선생이 다 이제 음성 쪽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그래서 1910년은 또 박세화 선생이 이제 자정 순결하신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10년 무렵부터 그 면이산 일대로 이주해서 계속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강학 활동도 이루어졌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1914년에 화련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습니다. 근데 이 화련정은
용화구곡 제9곡의 화련대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강서대라고 하는 그 강학 활동과 관련되는 이런 누대를 짓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화구곡 제9곡에 있었던 강서대의 영향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원우 선생은 그 1902년 무렵에 처음 보면 시문에 보면 1902년에 처음 용화구곡과 관련된 시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에 1909년 그 박세화 선생과 윤흥선 선생이 이제 이주한 이후로는 1910년부터 면이산 일대에 계속 은거하면서 강학 활동을 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천과 제남구곡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남구곡이라고 하는 기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제 제천을 대표하는 산, 그 다음에 제천을 대표하는 물, 그 다음에 제천을 대표하는 바위가 등장을 합니다. 저기 좀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을 대표하는 산으로 성주봉, 그 다음에 국사봉, 옥녀봉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옥녀봉은 면이산을 말하고요. 국사봉은 이제 면이산의 오른쪽에 있는 산입니다. 성주봉은 아마 그 근방인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천을 대표하는 물로 신계, 용금, 증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원우 선생은 제천이라고 하는 곳이 산도 깊고 물도 많고 또 다양한 각양각색의 형태를 띤 바위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구곡을 설정하기 최적의 장소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바위 같은 경우에는 도장암, 완사암, 봉암, 귀암, 거부감, 그 다음에 무수암이라고 하는 바위를 구곡에 대표하는 바위로 설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이원우 선생의 구곡 산고와 또 제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 제천을 대표하는 현재 제천 10경과 이원우 선생이 기록으로 남긴 제천 8경, 우리가 한번 제천을 과연 대표하는 관광지, 문화 관광지를 어느 것이 더 합당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했던 성균관대학교 최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김세호라고 합니다. 오늘 최식 선생님의 토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학제 이원우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병산영당에 재양이 돼 있으시고, 그다음 얼마 전 선생님 논문을 통해서 사실 좀 이분에 대한 면모가 조명이 되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다가 오늘 이제 구곡상고를 밝혀주심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향후 연구를 통해서 조명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요. 오늘 발표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구곡상고 편찬과 관련돼서 이 초고본과 개정본의 존재를 밝혀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나 좀 특징을 좀 자세하게 좀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 굉장히 성글고 거친 논문인데요. 이렇게 그 구곡상과 관련돼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초고본과 개고본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제가 임의로 쓴 내용들입니다. 그 옛날 분들은 대부분 그 초고를 맨 처음에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뭐 개고를 하고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목판본으로 간행하는 게 일반적인 성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그런 그 일제 침략기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제한이 많았던 시기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필사본 형태의 초고본이 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학제 이원우 선생의 구곡선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초고본 6책, 그 다음에 계고본 8책이다라고 이제 했던 근거가 제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첨을 하면 동일하게 첫 권부터 끝권까지 제첨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문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전체가 6책이다 그러면 이제 제첨하고 나서 맨 끝에 그 표지 하단에 06 혹은 뭐 9책이다 그러면 09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구곡상고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은 보이지 않았고요. 구곡상고 제3이 하나는 시고고 하나는 서와 문의를 기록한 잡고였다는 데서 일단은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있겠구나 하고 살펴보다가 보니까 초고본에 의해서 일단은 제가 발표한 것처럼 시고 2책, 그 다음에 이제 잡고 3책, 그 다음에 어록 경위문답 1책 해서 6책이 최초로 완성이 된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경위문답이 또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저기 흩어졌던 또 시들을 모아서 구곡상고 제3으로 하면서 이제 2권이 더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8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재첨을 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962년에 확재 선생이 작고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게 아마 성책이 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초고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재 이원우 선생의 손길이 많이 부여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 그 다음에 제6 그 경위문답으로 되어 있는 그 과정과 같은 경우에는 후손들이 집안에 확재 선생의 유고로 전하는 것들을 똑같이 이제 구곡삼고라고 해서 재청을 해서 8책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공부하는 분야가 조금 구곡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의당께서 경영하셨던 용화구곡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이 구곡을 설정한 내용이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이 용화구곡의 영향이 과연 얼마나 미쳤는지, 이게 좀 동질성과 이질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박세화 선생이 이제 그 불억산 아래에 이제 용화 구곡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화 구곡 그 각자 실기라고 해서 그 구곡을 설정한 데에다가 이제 명칭을 부여한 그 기록도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구곡과 관련된 작품은 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941년에 즉당 신영국 선생의 건의로 해서 이제 확재 이원우 선생이 용화구곡 실기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제 구곡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 있고요. 그래서 본래 박세화 선생에게 있어서 용화구곡은 그 시문을 창작하는 공간이면서 또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강학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표문에서 단계 구곡과 관련해서 침류정이라는 말을 했고, 또 요옥동과 관련해서 화련정과 강서대를 말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침류정이라고 하는 거는 용화구곡 하류에 있었던 침류대라고 이제 박세화 선생이 명명한,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화련정이라는 것도 용화구곡의 화련대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강서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확재 이원우 선생의 구곡 설정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자의 무의구곡, 그 다음에 이제 율곡의 석담구곡과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구곡을 어떤 도체를 체득하는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애초에 박세화 선생이
했던 용화구곡은 어떤 도체를 체득하는 공간은 아닌 어떤 시문의 창작 공간이자 강학 활동을 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원호 선생에 있어서는 어떤 그 주희의 무유구곡과 그다음에 율곡 이의 석담구곡과 마찬가지로 어떤 성리학의 어떤 도체를 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박세화 선생처럼 그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강학의 공간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동질성이면서도 또 차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구곡이라는 게 거의 어찌 보면 근현대까지 지금 설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완우 선생의 구곡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좀 번외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까지 합쳐 보면은 이미 제천에 이제 2개의 구곡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 외에 혹시 또 조성된 구곡에 대한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게 있으시면? 네. 예, 아까 제가 뭐 설명한 것처럼 뭐 제천이라는 곳의 산도 참 많지요. 그리고 또 물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또 바위가 존재하는 곳이 아마 제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지명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구곡이라고 명명한 그 지명만도 2개가 현존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아까 제가 제천 십경이라고 해서 했던 뭐 금수산 같은 경우에 현재 능강 구곡이라는 게 또 있고, 그다음 또 송계 계곡에는 또 구곡이 또 돼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학재 선생이 말했던, 그리고 그 의당 박세하 선생이 했던 용화구곡 말고도 또 아까 소개했던 그 단계구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호동에 아마 구곡을 설정한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자세한 내막은 드러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제남구곡에서 이제 크게 3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주산, 그 다음에 국사봉, 그 다음에 옥녀봉. 옥녀봉이 이제 면이산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재 선생이 이 3산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구곡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더 찾아보면 제천이라는 곳이 산과 물과 바위가 많은 곳이라서 다양한 그 곳에서 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구곡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 제천에 있는 구곡들이 조금 더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제천의 문화사가 풍부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혹시 선생님 발표 끝으로 뭐 더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오늘 이렇게 토론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세호 선생님한테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발표문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그 제천 십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유적지이자 문화 관광지이죠. 근데 지금 학재 이원우 선생의 구곡산고에 제천 팔경이라고 해서 그 8군데의 아주 유명한 곳을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제천의 문화 관광지를 새롭게, 지금의 십경도 중요하죠. 근데 그 근원, 그 유래가 있는 제천 판을경을 좀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토론 함께 해주신 김세원 선생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